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도 교육, 내일도 교육, 내일 모레도 교육인가요? 저도 열심히 거래처 너무 바빠요. 하루에 갑자기 당일로 부산을 갔다 오는 것도 많고요. 뭐 창녕이 됐든 산청이 됐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운전 키로수가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바쁜 시기고요. 저도 열심히 시간 내서 또 영상 안내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저번에 평가 리뷰 1탄 잘 보셨나요? 자, 오늘도 이어서 2편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또 이제 위험도 평가에 대한 리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에서는 우리 원장님들이 제일 궁금하셨던 게 딴 거 없었을 겁니다. 인지기능 검사였죠. 인지기능 검사. 자, 이 위험도 평가에서 평가관들이 제가 네 군데 제 거래처에 주의하라고 했던 건 언제나 작성일자예요. 작성일자.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도 말씀을 드리고 하잖아요. 작성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따라서 급여 개시일 전에 우리가 새로운 신규 수급자라면 급여 개시일 전에 작성을 반드시 했는지 최종 점검 진행하셔야 되고요. 1년에 한 번씩 했는지 이거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항상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한다. 질문이 들어왔던 게 급여계획 예를 들어 변경이 됐거나 인증서가 갱신됐을 때 우리가 저걸 욕구 낙상 용차 인지를 다시 해야 되나요를 항상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평가에서는 그런 거 안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네 군데 모두 그런 걸 보진 않습니다. 오로지 보는 거는 1년에 한 번 이상을 했냐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 괜히 낙상 용차 인지 뭐 많이 하셔도 돼요. 많이 하셔도 되는데요. 평가에서는 점수를 더 드리는 건 없어요. 저는 최대한 서류를 줄여가면서 이 해당 항목에 배정된 점수만 획득하면 되기 때문에 무슨 내가 더 열심히 있어 보이겠다고 많은 걸 말씀드릴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반드시 이 위험도 평가에서는 시작 전에 우리가 위험도 평가를 진행하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내용은 그 다음이에요. 내용은 크게 문제를 삼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에 복사한 거 조심하세요. 복사. 우리 거기 위험도 평가에 글을 적으시는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저도 당연히 거기다 의견을 적습니다. 전년도와 의견을 동일하게 적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용을 조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15점 위험도 높음, 다음 연도에는 위험도가 높음 15점 이렇게라도 앞뒤라도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면 복사한 걸로 안 봅니다. 그 다음에 인지기능 검사예요. 인지기능 검사를 저는 재작년에 요양원 평가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MMSA랑 CS랑 모두 다 인정을 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MMSA가 됐든 CS가 됐든 평가에선 관여를 안 합니다.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분명히 나 MMS로 해놨는데 시스트로 이걸 다시 다 바꿔야 되나?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둘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시스트가 됐든 MMS가 됐든 아까 말씀드렸던 시작 전에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 기준만 잘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중간에 또 중요한 얘기 한번 해드릴까요? 자, 우리 리뷰죠? 자, 가장 전화를 많이 하고 질문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종료자 봅니까? 종료자 봅니까? 이 질문인데, 종료자 봐요. 저희 이번에 네 군데 말고, 저는 이제 전국 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어느 기관에 갔는데 그 원장님 주변 원장님이 평가가 끝났대요. 끝났는데, 오자마자 다짜고짜 종료자 4명을 보게 돼 있는데, 다짜고짜 종료자 3명을 꺼내랍니다. 그 말은 여기서 끝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종료자 꺼내라 그러는 순간 감점이 우두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청하신 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현수급자 위주로 준비하고 계시죠. 현수급자 위주로 준비하기 때문에 평가관들이 허를 찔러요. 그래서 반드시 종료자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또 평가관들이 누굴 보느냐. 뭐 이번에 명절 끝나고 바로 진행한 기간은 원장님이 하소연을 했대요. 아니 이렇게 준비할 수 없게 바로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평가관이 그럼 제일 잘 준비해놓은 거 어르신 꺼내라고. 이런 평가관도 있고요. 아까처럼 다짜고짜 종료자 3명. 그건 평가관 마음이에요. 평가관 성향이고. 그건 우리가 어떻게 그건 아니다라고 말을 못해요. 그죠? 그러니까 제발 어느 기관의 말만 듣고 종료자는 안 본다더라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어느 기관에 이제 모의평가를 하러 갔는데 뭐 저 말고 이제 뭐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분이 뭐 이런 위험도 평가 의견을 적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유는 없고 무조건 적으면 안 된다 그랬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는 이유도 안 돼. 이유를 얘기할 거면 매뉴얼을 기반으로 갖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따라서 여기에 뭐 의견을 적어가지고 불이익이 된다. 무슨 불이익이요? 무슨 불이익? 오히려 급여지원계획 평가 항목에 표준장기용계획서 욕구 낙상 용차 인지를 우리가
반영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는 평가관도 있어요.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의견을 넣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불이익이 되진 않아요. 제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으신데 좀 제대로 된 사람한테 받으시기 바래요. 자, 위험도 평가 리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뭐 요점 정리하자면 일단 시작 전에 하면 문제 없고 1년에 한 번씩 그거를 평가한테 보여주면 큰 문제 없다.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CS가 됐든 MMS가 됐든 모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MMS 내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위험도 평가 그 정도로만. 그리고 여기서 또 손으로 하든 워드로 치든 전혀 문제 없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 가지고 또 너무 머리 아파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자, 여기 방문 상담 관리입니다. 방문 상담 관리. 이 방문 상담 관리에서는 저희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감점이 이루어졌어요. 왜 감점이 이게 제가 평가 때 이게 이래서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 같은 서식으로 기간에 이제 맞게끔 구성에 들어간 건데 4명 중에 3명의 평가관은 잘했다고 점수를 줬는데 다른 한 평가관은 내용이 부실하다고 점수를 안 줘요. 그 답이 없어요. 그 기간이 결국은 이거를 감점을 맞았어요. 감점을 맞았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냥 평가관 자기 기준에 부실하대요. 다른 이유는 없대요. 부실해서 감점. 그 평가관은 그 얘기를 나중에 또 들어봤는데 그것만 인정하더래요. 우리가 왜 매월 업무 수행 일지를 진행하셨죠? 그래서 상담 내역하고 상담 결과를 거기다 적어. 그거는 아예 인정도 안 하고 우리 주간 상태 기록지나 급여 지급 기록지에 그 실천 기록을 연일에 적은 거 있죠? 그것만 인정하는 형태로 얘기가 나왔대요.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이제 오프라인 교육이나 제가 급여계획 교육 때 말씀드렸잖아요. 연일에 급여계획에 반영하는 것도 인정을 하겠다. 근데 저는 연일에 급여계획에 반영을 해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부실하다는 게 왜 부실하다냐고. 자, 그러면 잠깐만 서식을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얘는 상담만 있네. 잠시만요. 자, 서식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으니까요. 자, 급여계획 있다. 이건 이 추가 급여계획서로 저는 커버를 했잖아요. 자, 우리 시청하신 분들도 잘 봐두셔야 되는 게 이제 이 추가 급여계획서나 위험도 상담 반영 계획서로 진행을 했는데 요 내용에 요게 하나만 집어넣었다고 감점을 부족하다 이거예요. 3개 넣어야 된다. 이런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일에 급여계획에 반영하는 얘도 인정을 다 받았어요. 근데 한 군데에서 이제 계획을 하나만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여러 개를 좀 넣어라 해가지고 감점을 맞았고, 근데 또 보니까 이 기간이 전에 뭐 되게 잘했던 기간이에요. 몇 번째. 그리고 이번에도 거의 감점 없이 나가고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평가관이 감점이 없잖아요. 끝까지 감점이 없으면 어떻게든 감점시킵니다. 종료자를 꺼내라고 하든 무조건 자기 기준에 미흡하다고 해서 감점이 들어가요. 제가 이렇다고 또 유언비어 퍼뜨렸다고 뭐라 하시는데 실제 평가가 그렇게 이루어진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이런 말 하고 싶진 않아요. 제발 객관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점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이 15번 방문 상담 관리에서 매월 방문 상담 1번은 업무 수행 일지 다 인정합니다. 다 매달 있으면 돼요. 매달. 내용은 잘 안 봐요. 내용은. 자, 두 번째, 모든 수급제 연일의 결과 반영. 자, 이제는 상담 내역 살강 결과만으로는 이 항목 점수를 받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상담 내역에 한 걸 있다면 연일에 한 번 정도는 주간 상태 기록지나 급여 제공 기록지 특이사항에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급여계획에 1년에 한 번씩 반영을 하되 바이블 구매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거기 상담 계획에 저는 하나 또는 이렇게 하나만 샘플 넣어놨어요. 하나 말고 한 5, 6개 정도 또는 6개 이상 해가지고 좀 많은 변화를 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그렇게 하시면 크게 또 15번에 문제 없고 리뷰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여증 영양관리입니다. 여기 안에는 우리가 서류 보는 게 급여증 지침이죠? 자, 훌륭했습니다. 제가 급여증 지침은 매년 저는 이게 요양원에도 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원 작년, 재작년에 이미 다 인정이 또 끝났던 지침이었어요. 그거를 올해 제가 드린 거고, 이 지침에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큰 문제가 없었고, 종사자 윤리침에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기관 내에 직책별 윤리침만 잘 구성하시면 돼요. 우리 기관 내에 예를 들어 센터장님, 사무국장님, 사무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했다면 각각의 그 종사자 윤리침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사 윤리침, 사무국장 윤리침. 요것만 주의하신다면
그음침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 얘 또한 견출 작업을 반드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너무 많은 말씀 드리고 있어요. 리뷰하면서. 이러다가 컨설팅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컨설팅 안 들어와도 좋습니다. 우리 시청하신 분들이 결과가 잘 나오신다면 우리 또 카페도 잘 유지가 되고 유튜브도 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평가 결과 다 잘 나오셔야 돼요. 아셨죠? 저도 그만큼 아는 거 또 경험을 많이 말씀드릴게요. 자, 급여적 영향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서류적인 것만 볼게요. 수급자 알 권리 보장입니다. 얘도 서류죠? 우리 게시판에 게시해야 되니까. 자, 운영규정의 개요. 우리 원장님들, 이거 하과장이 준 거, 이거 운영규정의 개요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니야? 하시는데, 문제 없게끔 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드린 운영규정의 개요, 운영규정의 개요가, 여기 있네요. 운영규정의 개요에서, 운영규정 개요는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런 형태로만 진행하셔도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것처럼 이 정도만 하셔도 평가에 큰 문제가 없고, 근데 이게 평가관들이 뭘 봤냐면 여기 보신 것처럼 제공하는 장기형 급여의 종류 있죠. 이거를 게시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서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저희 서식이 아니더라도 별도로 게시하시면 되는데 정 안 되면 여기다가 그냥 쓰세요. 여기다가 어떻게 쓰냐면, 자, 글씨가 너무 크네요. 줄이고, 제공하는 급여 종류, 제가 장기 요양 기관 방문 요양, 요렇게라도 표시를 해주신다면, 그죠? 그럼 이렇게 게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평가관이, 자, 운영규정 개요 갖고, 자, 제공하는 그 장기 요양의 급여 종류가 어디 있죠? 게시, 운영규정 제목에다가 해놨습니다. 또는 제가 이 안에는 이게 있잖아요. 여기 지정 형태 이게 있기 때문에 요걸로도 인정이 된다. 따라서 요 부분만 좀 추가를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뭐 노인학대 신고기간 제가 드린 바이블이나 서식 안에 있는 거 게시하시면 되는 거고, 점유인 배상 책임, 제가 점유인 배상 책임 보면 기간에 액자를 해놓으신 기관들 특히 조심하세요. 옛날 거 그대로 놓으신 분들 많아요. 액자 뜯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우리 당해년도에 관계된 가장 최신 점유인 배상기간 증권을 확인합니다. 지금. 따라서 증권이 올해 건지를 보고 교체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요거만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고요. 자, 두 번째, 노인장기연기관 보험 홈페이지에 장기연 기간에 정보를 게시했느냐? 이거는 뭐 그간에 뭐 교통편, 주차난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이제 제공하는 장기연 급여비의 종류, 장기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거 있죠. 이거를 공시사항이 자유 게시판이나 지금이라도 반드시 등록을 해주세요. 당연도 것만이라도 등록하면 원래는 이게 매년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당연도가를 넣어놓으시면 한 개 기간, 뭐 4개 중에서 3개 기간은 이제 작년부터 넣어놨고 한 개 기간만 올해 것만 집어넣는데 그래도 인정이 다 됐어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시청하신 분들 우리 노인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자유 게시판에 2023년도 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그 글을 꼭 올려주셔야 돼요. 그러시면 이 항목에서도 큰 문제 없게끔 계약 획득이 가능하세요. 점수 획득이. 자, 그 다음이 계약 체결 통보입니다. 계약 체결 통보. 계약 체결 통보인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계약 체결 통보 같은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해 이제 계약서잖아요. 계약서인데 이 계약서를 할 때 우리 표장 반영했냐 이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시는 게 뭐죠? 그래서 급여 제공 변경 동의서 또는 변경 확인서입니다. 변경 동의서, 변경 확인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자, 서식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요 부분이죠, 요거. 표준 약관 서비스 변경 동의서. 저는 이런 용어를 썼고요. 기관마다 서식 갖고 있는 동의서 이름은 다릅니다. 중요한 거는 변경 전, 변경 후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마다 있어야 돼요. 틀리다면. 예를 들어 표장과 계약서의 서비스 뭐 주 5회 180분이 동일하다면 저거 없어도 인정을 해요. 근데 다른 분에 대한 표준 약관마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서류를 반드시 보완하셔야 되세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뭔 컨설팅 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기관에 들어가가지고 저도 이제 가서 거기도 제가 이제 모의평가를 해드렸지만 우리 매주 바뀌죠? 매주 바뀔 때마다 서류를 써야 된다 그랬대요. 우리 그거 2019년 이전에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그분이 착각을 하셨는지 자꾸 옛날 얘기를 꺼내는 것 같은데 무슨 매주 바뀔 때마다 저런 변경 확인서 동의서 쓰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평가에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런 거에 영향을 쏟지 않길 바랍니다. 따라서 20번 변경동의서만큼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되세요. 아셨죠? 자, 이제 욕구사정을 말씀드릴게요. 욕구사정. 자, 욕구사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욕구사정입니다. 그죠? 근데 이 욕구사정이 우리 위험도 평가처럼 같은 기준이라 보시면 돼요. 일단은 날짜가 급여 개시일 전에 했는지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년 했는지 봅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봅니다. 평가관이. 세 번째 평가관이 보는 게 이게 재밌었는데, 그 원장님이 이제 끝난 분이 저랑 좀 친해가지고 좀 자세히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용 똑같은지 보더래요. 그러니까 내용이 이분이 질병, 이런 걸 이걸 보는 게 아니라, 20년, 21년, 22년 중에, 예를 들어 뭐, 신체 상태에 대한 의견을 우리가 판단 근거를 적잖아요. 그게 똑같은 걸 보더래요.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 전년도 복사했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나 응용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본편에서도. 요새는 전산업체를 사용하신 분들이 복사가 쉽잖아요. 복사가 쉽다 보니까 복사한 걸 엄청 찾아내요. 따라서 우리 기관과 점검을 하실 때 전년도와 내용이 글씨 하나 안 틀리고 그 부분에서 똑같다면 그거 무조건 다 빵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번째, 이게 좀 궁금하실 거예요. 우리 신서식 쓰신 분들, 신서식. 뭐 신서식이랄 거 없고 공단에서 재작년에인가 작년에 그 욕구사정 서식을 새로 이제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모신 것처럼 이제 신서식을 꺼냈는데, 자, 이거죠, 이거. 우리 이거 지금 화면 보시면 이거 많이 쓰셨죠? 이거. 자, 이것도 인정이 돼요. 그 다음에 또 화면에 열었던 예전부터 썼던 우리 욕구사정 있죠? 얘도 인정이 됩니다. 얘도. 따라서 우리가 욕구사정이 우리 시작하신 분들 중에 나는 재작년에 나온 공단 서식을 사용 안 했어. 상관없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시는 우리 옛날부터 썼던 이 욕구사항을 써도 인정을 하고요. 지금 작년에 발표됐었던 우리 공단에 올라왔던 이 서식을 써도 인정을 합니다. 둘 다 인정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럼 여기까지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 없겠죠? 난 옛날 걸로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단 여기서 주요질병 상태. 제가 이거를 저는 그나마 저희 거래처님들 옛날 서식으로 했어요. 옛날 서식으로 욕구사정을 이제 커버를 하다 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역시나 신서식을 또 쓴 분이 있었어요. 거래처에. 이번에 끝난 분이. 근데 저는 보완을 분명히 시켰죠. 이거 여기 밑에다가도 쓰든가 아니면 종합 의견을 반드시 주요 질병 상태에 쓰라고. 근데 이걸 부도래요. 이게 저는 지금 제 서식이니까 여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청하신 분들 거 분명히 이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체크해놨잖아요. 그걸 보더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면 제가 욕구사정 의견편에 말씀드린 여기다가 써야 돼요. 쉽게 말하면 주요 질병 상태 의견 또는 판단 근거 해가지고 현 어르신 현나비 중풍 파킨슨으로 인하여 파킨슨의 질병이 과거와 같이 유지되고 있음. 질병 관리 진행해야 하며 투약 시에 주의해야 함. 뭐 이런 식이라도 주요 질병에 대한 판단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이거를 제가 오프라인 교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여기에 분명히 서식에 우리가 8가지 항목 있죠? 욕구사항 8가지 항목을 보잖아요. 8가지 항목에서 반드시 판단 근거, 종합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의견 없으면 인정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어쨌든 왜 갑자기 이렇게 바꿔놨나 몰라요. 우리 원장님들 시청하시는 분들 헷갈리게.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 보이시죠? 주요 질병은 종합의견의 상세기술. 이것들을 못 보셨잖아요. 제가 기본편에서도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프라인 교육 때도. 이걸 안 보고 의견을 안 적어놓으셨고 몰라 인정하겠지 하고 여기다 안 적어놓으시면 평가 때 아마 좋은 결과는 기대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시청하신 분들 종합의견이든 내용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주요 질병에 대한 판단 그거를 제가 여기다 해놓은 것처럼, 예? 이렇게라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넣으시면 문제가 커진다는 거. 열심히 해놨는데 감점 사유가 있는데, 그거 외에 욕구사정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10명 미만은 3명, 2명 보고요. 20명 미만 3명, 30명 이상 이제 4명을 봅니다. 그 중에 내가 있다면. 근데 그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세요. 아셨죠? 그리고 총평에 우리 원장님들 저한테도 이게 리뷰니까 총평에 다양하게 이분의 뭐 낙상은 몇 점이고 이거 욕창은 몇 점이고 이 안에 뭐
깨알같이 그거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간단하게 내가 욕구사정에 종합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급여계획이랑만 맞으면 되는 거지. 욕구사정 종합의견에다가 이 어르신 낙상 몇 점, 욕창 몇 점, 인지기능 몇 점, 따라서 위험이 높음 이런 거 안 적어도 된다고요. 제발. 예? 필요한 것만 적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만. 가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 가끔 뭐 컨설팅 업체가 됐든 전산 업체가 됐든 많은 걸 하게끔 많은 얘기를 해요. 그래야 있어 보이거든요. 나는 예를 들어 뭐 욕구 사정 안에 A라는 부분은 예를 든다 하나밖에 안 했는데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그러면 와 역시 여긴 대단해. 이런 생각지도 못한 것도 하라고 하니까 아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나 봐. 또는 어느 기관에 우리 지역 내 A 기관입니다. 정말 계속 A요. 그 기관에서는 이 정도를 해야 돼. 그래야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그냥 여기 예를 들어 욕구 사정이다. 그러면 이 4점만 내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양한 걸 해가지고 그거 하는데 힘들어요. 하다 보면 정작 욕구 사정에서 실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인력에는 한계가 있고 내 집중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기관 운영을 하실 때는 그 평가에서 필요한 것만 다른 건 빼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기관에 가보면 업무 인계인수서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거 2019년에 없어졌어요. 이미 2019년 때도 안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가 하라 그랬나 봐요. 열심히들 하는 기관들이 눈에 보입니다. 열심히 하시면 되세요. 고생하셨습니다만 할 뿐이지 평가에서는 점수를 안 줍니다. 그죠?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리뷰 2탄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요청하신 분들 다음 3탄 마지막 3탄으로 리뷰는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